2월 22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1% 상승한 2664.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0% 상승한 870.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3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아센디오, K웨더, 아이비기명, 하잉크코리아, NCN, 신화인터텍, MPD, 가온칩스, 다보링크, 베셀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엔비디아가 또다시 시장의 예상치를 8%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매출 증가는 H백과 같은 서버용 AI 칩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어제는 삼성전자가 인간지능에 가까운 범용 인공지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AGI 반도체 개발 조직을 신설했다는 소식과 함께 마크 저커버그가 10년 만에 방한하여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러한 소식 속 SK하이닉스가 오는 3월에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인 HBM3이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온칩스와 베셀은 AGI 칩과 관련한 특징주도 붙어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 아센디오가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를 띄었습니다. 아센디오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 공시를 통해 사업 목적 변경 3분의 초전도체 화합물 제조 및 판매와 연구 개발비 등을 추가한다고 알렸는데요. 오는 3월 4일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물리학과 교수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팀이 다른 초전도체 주장 물질인 PCPOSOS의 실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아센디오의 초전도체 사업 추진 소식이 초전도체 섹터에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릴리소스는 초전도 선제 양산의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으며 신성델타테크는 이틀 전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OLED 섹터입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TV용 액정 표시장치를 생산 중인 중국 광저우 공장을 중국 업체 두세 곳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G 디스플레이 측에 인수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가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매각 수준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광저우 공장은 한국 기업이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는 마지막 공장으로 작년 6월 달에 사업을 접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 LG 디스플레이도 광저우 공장을 매각하고 나면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한국산 대형 LCD 패널의 시대가 저물게 될 예정입니다. 대형 LCD 사업에서 손을 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스마트폰과 모니터 등의 소형 LCD와 OLED 패널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 일부 OLED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K웨더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K웨더는 기상 및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로 장중 최고 228%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종가는 137%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이어서 아이비기명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근 의대증원 이슈로 인하여 일부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하잉크코리아는 1대3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속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신화인터텍은 언론을 통해 2차 전지용 절연 테이프 개발과 초도 양산에 성공하여 최근 국내 대기업에 공급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화인터텍의 안철웅 대표는 배터리 외부용 테이프부터 시작하여 전기차에 사용되는 다양한 테이프로 제품군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보링크와 지노믹트리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디어유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디어유는 3일 전 상상인증권에 긍정적인 분석이 있던 종목인데요. 상상인증권에서는 디어유에 대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과 일본 합작법인 설립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현대로템이 상승했는데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경제재정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수출입은행이 특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산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사업의 경우 금융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그동안 대출이 안 나와서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의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방산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면서 방산 관련주인 현대로템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리봇은 구글이 AI 개발자와 연구자를 위한 초경량화 오픈 모델인 젠마를 공개했다는 소식 속 로봇 및 AI 테마가 상승하면서 로봇주로 강세를 보인 것이라 알려졌고요. 이어서 알테오젠은 머크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라이센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번 변경 계약과 관련하여 하나로 약 267억 원을 추가 계약 수수료로 받게 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우진엔텍이 상승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제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최근 생성형 AI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도 급증하고 있고 해당 수요를 충족하려면 원전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원전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지난 1월 말에 신규 상장한 우진엔텍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모습이었네요. 끝으로 디젠스는 어제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